더워.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오늘 날씨가 낮 기온 최고 35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장마가 끝난 후에도 매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정말 일상생활하는데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전례 없는 폭염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무더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과 관련한 보상 정보와 가입한 보험이 없어도 공짜로 이 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손해사정사 유현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온의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런 폭염의 날씨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인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이 보험이 없더라도 공짜로 보험 혜택을 받는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 구분을 하자면요. 일사병과 열사병 모두 고온의 환경에 우리 신체가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온열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일사병은 강한 햇볕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생기는 질환으로서 보통 이 체내의 염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며 40도 이하의 발열과 구토나 근육경련, 실신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사병은 우리 몸에서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아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더운 날씨에 신체가 오랜 시간 노출되면 체내의 체온 조절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체온이 정상 온도보다 높아지고 40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현기증이나 식은땀, 두통, 구토, 근육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한 경우 의식상실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일사병 또는 열사병은 고온에 노출되었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신체 이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발생 환경으로는 먼저 음주 상태, 주치 상태에서 고온의 사우나에서 잠이 든 경우,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음주 상태에서 폭염의 날씨 속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든 경우, 이런 음주 상태의 경우에는 내 신체에 이상이 생겼는지 모르고 방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해당하는데요. 세 번째, 폭염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네 번째, 폭염의 날씨에 모자나 긴팔티, 긴바지 등 이런 보호장구 없이 장시간 외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섯 번째, 그 외 고온의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안이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외부의 온도보다 이 밀폐된 공간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일사병, 열사병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 뜨거우면 나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우리 중시신경계 이상이 오기 때문에 쉽게 자각하지 못하고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열사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질병이냐 상해냐 이 처리 여부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혹자는 열사병 질병 아니야? 열사병 질병이나 상해 뭐 아무거나 처리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열사병은 엄연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치료만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후유장애나 사망한 경우 이 질병 혹은 상해 여부에 따라서 보상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또 보상 가능한 담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대부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대부분은 이와 같이 직접 쌓인 불상, 즉 미상의 사망으로 시체 검안서가 발행됩니다. 왜냐하면 검안이 입장에서는 변사 상태에서 발견된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망인의 직접 사인이 질병이냐 혹은 상해냐에 대한 문제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분쟁 시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질병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손해액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질병사망보험금보다 상해사망보험금이 더 높은 경우 또는 상해사망 담보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다 질병으로 처리를 해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할 테니까 말이죠. 그럼 만약 직접 사인이 열사병으로 확인되어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정상 지급해줄까요? 물론 정상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겠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령의 노인이라든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왕 병력이 있었다면
이 같은 요소들을 사망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부지급 결정 혹은 삭감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상 상해성 그리고 재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이 같은 반증을 통해 상해사망보험금의 정상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외부의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지만 시체 검안서에 직접 사인이 이상으로 기재된 경우 혹은 사망진단서에 열사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상해성 또는 재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당시 외부 환경 확인. 피보험자가 변사 상태로 발견되었다면 당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즉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당시 날씨나 기온, 그리고 사체가 발견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체의 외내관 상태, 목격자를 통한 망인의 행적 확인 등 이런 검토를 통해 열사병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망인의 체질적 요인 확인.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체질적 요인, 즉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반증을 위해서는 망인의 지병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존 치료병원 의무기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주치 면담을 통해 이 망인의 생전 체질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받아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안이 소견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미상사망이라고 기재된 검안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는 없겠죠.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에서 상해성 또는 재해성을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단서가 확인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해서 검안이 소견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사 분쟁 사례 및 판례 확인. 보험회사의 의견을 주장할 때는 현재 사례와 비슷한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에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분쟁 사안이 유사하다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에 대한 참고 자료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결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이 없는 상태라도 열사병 사망 혹은 열사병이 의심되는 사망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야 할 공짜 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 혹은 국민안전보험인데요. 이 보험이 너무나도 좋은 이유는 내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에서 가입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은 관내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군구가 가입해서 보상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보험입니다. 담보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폭염 또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망인의 가족 입장에서는 보험이 없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사병이라는 질환은 일사병에서 경과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온의 환경에서 현기증이나 어지러움, 구토와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그늘에서 쉬거나 물을 마시는 등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진단 병명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아니더라도 고온의 외부 날씨에 노출된 이후 신체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하였다면 꼭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진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영상과 관련한 보상 분쟁 문의 및 기타 문의는 영상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상남TV였습니다.